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보시죠.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럴 때는 좀 예상을 빗나가도 좋으련만 코스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양대 지수를 합쳐서 많이다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코스닥이 이대로 괜찮은 거냐 여쭤봤더니 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심폐소생술이라도 가능한 건지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어디가 바닥일까? 네. 지금 안 올라간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닐까?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따 교육에서도 남겨드리겠지만 몇 가지 기준점을 탈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시장은 코스닥 쪽보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이제 다음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급 쏠림 시장의 베이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이 외의 종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장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수급 분산 시장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의 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수급 분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 기준들은 무엇일지 이어서 투자 스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 스쿨 학습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꼬여있는 계좌 단계적으로 풀어가기 오늘의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워낙에 몇 안 되는 종목에 시장이 잔뜩 쏠려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행학습으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9,000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왜 내가 산 주식은 파란불이냐, 내 계좌는 제자리 걸음에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코스피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5,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난달에 8,000선 그리고 한 달여 만에 9,000선까지 돌파하면서 이제는 꿈의 지수라고 불리고 있는 이 1만 피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달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선 이후에 9,000선까지 오는 동안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이드카만 11번이나 발동이 됐었고요. 삼전익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등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단기 급등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변동성 확대와 반도체 쏠림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오늘 오전에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8,000조 원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7,600조에 달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1,000시다까지 하회하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약 550조 원에 불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지수 9,000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닉스에 탑승하지 못하면 포모가 극심화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안타증권에서는 코스닥의 부진은 단순한 낙폭과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장기 순매수의 주체였던 개인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이익 개선 속도까지도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 수급과 이익 그리고 금리까지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할 때도 앞으로 코스피 우회 환경이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것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우선 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신강제로 대표되는 코스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 있었던 코스닥 라이징 스타 제도와 큰 차별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코스닥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하는 쪽도 분명히 자리하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AI 하드웨어 병목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나오면서 코스닥 주도 업종이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이 또 코스닥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소부장 업종 전반에 대해서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까지도 결국에는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고민이 더욱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반갑지만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건지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중소형 종목의 본격 상승 시점은? 이라고 좀 딱 핵심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가 세다라고 말하기에는 반도체가 센 게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센 거지. 실질적으로 좋은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는 올라가면 안 돼. 얘는 떨어져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시장이 올라가는 게 좀 더 좋겠지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얘네들만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점이 어찌 보면 지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답답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코스닥 지수는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코스닥이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올 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도 코스피가 강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형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박스권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0포인트와 1200포인트 여기 안에서 올 상반기부터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에 더 자금이 집중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코스피는 우상향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0과 1200선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1200만 오면 매도세가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메이저 투자자, 큰손 투자자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매번 막히는 1200만 오면 막히는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로 위에 막힘이 없는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코스피에 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에 시장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인 1050포인트를 이탈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스권에서 횡보 추세에서 하락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보통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매가 나왔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스피는 상승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었던 거였고 코스닥은 횡보에서 하락 추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코스닥 쪽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코스피 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게 풀리기 위해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닥 어디까지 빠지면 거기서 추매를 해야 될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바닥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에 있는 소부장,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과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제 그런 거죠. 코스닥이 만약에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예전에 1050포인트와 1200포인트의 박스권으로 회귀했구나. 그럼 이때부터는 코스닥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수폭이 15% 가까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5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많이 빠졌나? 이제부터 반등 나오나? 이런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1050포인트를 탈환 전까지는 코스닥 지수의 중소형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국 요것도 있거든요. 사실 국제 유가가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만큼 여기서 저점을 더 갱신하고 우하향 추세로 넘어간다? 사실 이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략적으로 940포인트와 1050포인트 이 아래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현금적 여유가 좀 많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코스닥 지수를 접근하실 때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940포인트를 찍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때는 코스닥은 940과 1050포인트의 박스권을
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이 돈 언제 쓰지라고 생각한다면 1050포인트 탈환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 시장에서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거를 사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50포인트가 넘어가는 이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코스닥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50포인트 넘어갈 때까지는 관망 자세가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수급 쏠림 시장이에요.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때에서 여러분들이 뭘 살까? 뭘 사면 좋을까? 사실 답은 다들 알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가지를 현 시장에서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지선 잡고 들어가는 게 사실 정답이고 교과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지선을 잡고 들어가서 대응을 잘 못할 것 같아. 혹은 돈이 얼마 없어서, 혹은 지금 손절치고 다 반도체로 옮기자니 내가 왠지 엇박자 탈 것 같아서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장인 수급 분산 시장을 노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 수급 분산 시장이 찾아오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수급 분산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그 시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평단 조절을 하든 뭐 신규 진입을 하든 중소형 종목을 사든 이렇게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1050포인트 돌파 전까지는 내 종목에 갑자기 돌발 이슈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자 외치는 게 아니라 1050포인트 아직 안 넘었잖아. 근데 돌발 이슈가 나와? 비중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뚫어버리면서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스닥이 1050포인트를 회복해주는지 그 시점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교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섹터의 우선순위랑 여러분들 적정 손실률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답답한 거. 어차피 지금 현 시장에서 맞는 섹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답답한 거 손절 다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왠지 내가 옮기고 나서 엇박자 타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딱 옮겼는데 얘가 그때부터 갑자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박스권 횡보를 들어가고 갑자기 그때부터 수급 분산 시장이 나오면서 내가 손절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다시 수급 분산 시장이네. 그럼 내가 손절 쳤던 종목군들 다시 들어가야겠다. 좀 비싸지만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한 현 시장에 적합한 종목,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가 맞겠지만 내가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내가 손절 치고 왔는데 그거 올라가면 나 그거 다시 못 사. 나 그리고 배 아파 죽어. 그리고 내가 사자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스권 만들면 나 진짜 막 영혼 출탈 것 같아. 막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버티면서 다음 시장을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수급 쏠림 시장이라면 이 다음 시장은 수급 분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급 분산 시장에서 결국 이 시장의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제가 아까 앞에 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1200포인트까지 상승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럼 코스닥이 한 1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15%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어떤 산업 이슈가 나올까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섹터가 뭔가, 여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 그거 아니면 로봇. 이 네 가지가 이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섹터예요.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뭐 원전도 있을 거고, 건설, 재건,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존재를 하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를 추종한다는 느낌보다는 개별 산업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시장 지수를 강력하게 추종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부장,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으로 종목을 좀 옮겨두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추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접근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너무 많이 빠졌네. 근데 이거 좋은 종목인데 하면서 생각 없이 추매를 했다가는 정말 수급 분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후순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약간 내가 만약에 현 시장을 버리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메인 섹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하는 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추매를 언제 하지?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추매는
1050포인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1050포인트 위에서 하는 거면 지금이 더 싼데 지금 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싸게 사는 저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은 1050포인트고 5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장 지수가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1050포인트를 탈환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 15%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메인 섹터를 투자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도 비슷하게 올라가요. 시장 지수만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1050포인트 탈환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주 이런 예들을 손실률을 15%에서 20% 아래로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섣부르게 낮추면 안 된다. 그 전엔 섣부르게 낮추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전엔 현금 들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딜까요? 뭐 940포인트일까요? 960포인트? 지금 241선이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추매를 해볼까? 보다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을 잡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현 시장을 포기하고 다음 시장을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참고 1050포인트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평단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정박자를 잘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 엇박을 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다음 장세에 올 수 있는 수급 분산 시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저점을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보자는 이야기 함께 기억해봐야겠습니다. 그럼 1, 2교실에 아우르는 원포인트까지 알려주실까요?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보다는 수급 분산 시점을 노려서 보유 종목 관리하자. 또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 입장에서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빠질 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참 잘 갈 때 순환매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줄여서 소부장 쪽 순환매 들어갔다가 갑자기 근데 걔네들도 밀리니까 왜 밀리지? 추매 하다가 비중 커지거나 지금 현금 비중 적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 깨지면 주식에 좀 넣어야겠다. 월급 받으면 주식 넣어야겠다. 이제 얼마 없는 돈을 끌어가지고 주식시장 자금에 계속 유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을 신규 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수익을 쌓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수익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본진, 여러분들의 내가 투자금은 막 5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은 물려있고 막 500만 원 갖고 막 100만 원씩 갖고 막 매매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약간 계좌가 꼬이거나 본진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고 이런 분위기가 반등이 나올 때 그 종목들도 회복을 할 거예요. 물론 전부 회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고 그 종목을 평단을 관리해서 그걸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종목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점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수급 분산 시점, 아까 포인트 잡아드렸죠. 코스닥 1050포인트 탈환 시점. 이 시점에 맞춰서 그때 여러분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평단을 좀 낮춰놓고 계좌를 정상화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남들 막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돈 벌고 있고 나도 지금 얼마 없는 현금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신규 진입 자금으로 계속 돈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급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느긋한 자세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멘탈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 4등은 캠트로닉스, 5등은 DI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DI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이고 실적 탄탄하거든요. 근데 왜 안 갈까? 얘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잖아요.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같은 장비주, 소재, 부품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수급 쏠림 시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도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 시장에선 얘네들 매력 없어요. 다음 시장, 승급 분산 시장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고르거나 좀 이슈가 확실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은데 DI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랑도 묶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유리기판 쪽하고 묶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반도체, 차세대 HBM 반도체에 대한 얘기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약간 삼성전자와의 초격차를 벌린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기판 안쪽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분산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캠트로닉스라던가 DI, SKC 이런 종목들 매력적이니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당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 수급 분산 시작이 온다면 그때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주행과 유리기판이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DI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3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3등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좀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을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을 보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높은 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코스닥 지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끌어올릴 가능성 없거든요. 코스닥 안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이 선정될 수 있고 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든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돈 못 버는 회사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지는 상태거든요.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이러한 수급 쏠림 장세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수급 분산 시점에서 수급 쏠림에서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우선적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도 우선적으로 회복할 가능성 높겠죠. 또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사실 우하향 추세예요.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반도체도 다 좋은데 얘는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얘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우하향 추세를 깨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10만 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이 10만 3천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0만 3천 원 라인 해당 종목의 강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럼 리노공업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이 10만 원에서 10만 3천 원 왔을 때 손실이어도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일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 그런데 해당 종목이 60일선 위로 올라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본격적으로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불타기를 한다던가 뭐 내가 고점에 물려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니? 라는 생각보다는 이 추세 관점에서 파란불은 8만 원 선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 리노공업을 그럼 현가부터 8만 원까지 나눠서 신규 진입 혹은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오늘도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9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유자분들은 10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회복해 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등 종목도 공개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 오늘의 2등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가려면 이 대장주가 움직여줘야겠죠. 그렇죠. 결국 얘도 그럼 지금 갈까요? 지금 못 가요. 아까 말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종목들은 언제부터 빛을 볼 수 있다? 기억하세요. 코스닥 1050포인트. 여기 돌스타라면 그때부터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8만 원 정도 라인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알토에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38만 원 라인만 좀 집중해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2등 종목 알테오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주까지 이미 나와버린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1등 종목은 무엇일지 우선 힌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대장이다라고 힌트를 가져와 주셨는데 아마 이 알테오젠과 엎치락 뒤치락 대장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의 1등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안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부양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크고 실적을 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럼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좋은가요?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이슈 있나? 얘 더 갈까요? 지금은 못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050포인트 위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보시는 종목이고 차트를 보시면 똑같아요. 코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1050포인트로 위로 올라가서 1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 주봉상 아직 60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코스닥은 진짜 답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일부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매수 매력 여전히 존재하고요. 일단은 낙폭의 절반, 박스권 중단 자리인 2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등 종목 에코프로 BM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런 시장은 시장을 안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해서 내가 고른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마음 흔들려 가면서 내가 바본가? 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좀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대응 한 번만 좀 잘하면 빠르게 계좌 정상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간절한 이 시점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는 한마디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스쿨은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스쿨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계좌가 정말 답답하고 꼬여있다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여유롭게 시점을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코스닥이 1050포인트를 회복하는지 그때부터 다음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가장 연동이 되는 에코프로 BM을 오늘의 1등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